7의 6절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무차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무차원수 중에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는 바로 레이놀즈 수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로 VL 또는 누분의 VL, 왜냐하면 동점선 계수는 로분의 뮤니까 이 로를 이쪽에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체의 밀도 점선계수 V라는 것은 유체의 특성 속도를 얘기합니다. 유동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도. 예를 들면은 어떤 구가 있을 때 주위에서 이런 유무한대의 속도로 부르면 속도는 위치에 따라 막 바뀌겠죠. 그렇지만 이것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도는 이것이고 이것이 V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마다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L도 마찬가지로 유동에서의 특성 길이, characteristic length라고 합니다. 해석하려는 문제에서 대표적인 길이, 예를 들면 구가 있으면 직경이 D가 되겠죠. 또 원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직경 D가 되겠고, 원간 내에서 유동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특성 길이, 특성 속도를 사용해서 로 V를 계산하는 것이 레이놀즈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놀즈가 처음에 이 청류 유동과 난류 유동에 대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유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죠.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이건 물감입니다. 물감을 D와 E 물감을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잔잔하게 이렇게 쭉 흘러갈 때를 우리는 청류, 물론 뒤로 지나가면 조금 흩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유동을 우리는 청류, 라미나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물감이 막 실제 유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섞여서 흐를 때 우리는 난류, turbulent flo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류 또는 난류가 구분하기 어려운 중간 영역이 애매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천이 유동, transitional flow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류, 난류는 뭐에 따라 청류, 난류가 바뀌느냐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답을 먼저 내놨네요. 청류가 되느냐, 난류가 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냐, 느느냐, V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같은 속도더라도 유체가 공기냐, 물이냐, 기름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 이것은 육체의 로와 뮤에도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다 같더라도 같은 속도로 관이, 직경이 이럴 때 흐르는 거랑 아주 가늘 때 흐르는 거랑 이것은 달라지겠죠. 따라서 청류냐 난류라는 것은 로, V, 뮤, D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험을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를 달리하고 V를 달리하고 뮤를 달리하고 직경을 달리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도 정리할 때 표를 뭐 어떤 뮤1, D1일 때 속도가 얼마일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앞에서 차원 해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원 해석을 배웠기 때문에 이 무차원수를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낸다? 무차원수로 나타낸다. 무차원으로 하는 것을 이미 차원 해석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차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청류나 난류라 하는 것은 무차원 파이1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여기서 이 청류냐 난류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숫자라 타입이라고 합시다. 변수라 로비처럼 타입이 예를 들어 이런 타입이 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0이면 청류고 타입이 1이면 난류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청류. 그러면 이 타입이라는 것은 0이냐 1이냐는 숫자가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한다면 청류냐 난류냐 대신에 타입이 1이냐 0이냐 또 뭐 1이냐 2냐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타입은 이거의 함수가 되는 거죠. 다시 이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 우리 청류나 난류는 무차원수인데 무차원수가 자 우리 차원 해석을 보면은 변수가 몇 개인가요? 변수가 타입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차원이 있는 수는 4개의 차원 변수의 함수죠.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기본 차원은 보면은 메타, LT, M, 질량도 나타나고 LT 다 나타납니다. D에서는 길이 나타나고 속도에서 나타나고 로나 로에서 질량, 즉 3개의 기본 차원이 있으니까 4 빼기 3 하면은 1개의 무차원수다. 즉 무차원수 사이의 무차원수 사이의 관계식을 한 개가 아니라 요까지 하면 2개죠. 요 무차원수는 요거의 함수 하나의 무차원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무차원수는 찾아보니까 이거 차원 해석하면 나옵니다. 이 차원 해석에 보면은 파이1을 구해보면은 파이1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구해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로브의 d분의 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타입이 펑션의 파이1으로 함수냐 또는 파이1을 뮤분의 로브의 d냐 이는 상관없죠. 무차원수 우리 앞에서 차원 해석할 때 설명했죠. 이거나 이게 역수이냐 제곱하느냐 루트하느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리를 레이놀즈 수는 요거에 따라 요 무차원수에 따라 실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차원수가 이름이 레이놀즈는 즉 파이1 이것을 레이놀즈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 뮤분의 로브의 d를 레이놀즈 수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이놀즈는 이렇게 되고요. 자, 원간에서 실험을 하면은 원간에서의 특성 길이는 d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자, 타입은 관찰한 겁니다. 레이놀즈 숫자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레이놀즈가 2000 이거 원간일 때입니다. 210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청류 유동이 되고 레이놀즈 넘버가 4000 이상이 되니까 무조건 난류 유동이 되더라.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청류일 때도 있고 난류일 때도 애매한 천이 유동이 되더라. 이런 것을 누가 실험을 했다? 바로 오스본 레이놀즈가 실험을 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뭐가 필요해? 차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레이놀즈 임계 레이놀즈를 살펴보면은 임계 레이놀즈는 레이놀즈 크리티컬 2300 앞에서 2000에서 4000 보통 우리가 이 천의 영역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2300보다 작을 때는 청류 취급을 해서 해석을 하고 2300보다 크면 우리는 난류 유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의 유동은 해석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체역학 해석에서 2300까지는 청주다. 2300 이상은 난류 취급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레이놀즈 수는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의 상대적인 크기 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정확한 해석은 유체역학 2 강의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체 2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다는 것을 지배 방정식을 사용해서 나비의 스톡스 이퀘션이라고 합니다. 나비의 스톡스 이퀘션을 이용해서 합니다. 유체역학 2에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그러나 지금 유체역학 1 기본 단계에서는 이 레이놀즈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FI 먼저 관성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성력이라는 것은 MA를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Inertial Force. 근데 이것은 요 A는 V, dV, ds로 이거 거기서 나왔죠. 베르누이 방정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A는 dV, dt인데 이 dV, dt인데 요거는 dV, ds 간 거리 ds를 dt 이라면은 요거는 속도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가속도는 유체각에서는 요거 dvds v 여기 v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직사각형의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물체를 생각하면 MA 질량은 부피에다가 밀도 곱한 거죠. 에다가 가속도는 특성 길이가 L이면 요거 특성 길이가 L이면 L분의 요 V제곱 요거 특성 길이가 V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L분의 V제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나 여기다 어떤 곱해지겠죠. 근데 비례한다 이거죠. 레이놀즈 수는 따라서 보면은 FI는 로 V제곱 L제곱의 크기에 이게 몇 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와 같은 수치에 비례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성계수 FU 누인데 이렇게 보이네요. FNU는 F viscosity 점성계수를 viscous force라고 한다면 FV는 이거는 또 우리가 점성이라는 것은 힘은 타우에다 전달능력에다 면적을 곱한 거죠. 전달능력이라는 것은 mu du가 타우죠. 타우보다 a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du는 뭐에 비례? v 곱하기 뭐 0.1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말고 v에 비례하고 y니까 특성 길이 l에 비례할 것이고 면적은 l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고 그러면은 상수 뭐가 붙겠죠.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요 보면은 역시 점성계수는 μVL에 비례한다라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 보면은 로 V 제곱 L을 μVL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이것은 μ분의 로 VL로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 레이놀즈 넘버 차원 해석으로 나온 이 μ분의 로 VL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관성력과 점성력의 상대적인 크기 비다. 이렇게 우리 7의 22식처럼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도 이제 우리는 상당히 잘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레이놀즈 수 μ분의 로 VL로 정의되는데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 실제적인 의미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루드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석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생각한다면 중력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력 FG의 크기를 중력에 의한 힘은 이거에 비례하겠죠. 중력에 의한 힘은 로 GL 3승이겠죠. 부피에다가 질량에다가 mg 이렇게 비례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미 앞에서 관성력을 했죠. 관성력은 아주 계속 자주 사용되겠죠. 로 V의 제곱 L 제곱이 관성력의 크기죠. 따라서 이 두 개 크기 FI 나누기 FG를 해보면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로 G L 3성분의 로 V 제곱 L 제곱 하면 지우면은 다 지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GL분의 V 이렇게 구해지나요? GL분의 V 제곱 GL분의 V 제곱 GL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나지네요. 따라서 근데 이것을 프루드로 정의하지 않고 프루드는 요거에 루트를 씌운 루트 GL분의 V 제곱을 우리는 프루드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루트 GL분의 V가 되겠죠.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걸 프루드스라고 정의하는 책도 있습니다. GL분의 V제곱. 그러나 대부분의 프루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는 거 역시 유체각 2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한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루드수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루트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죠. 중력 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해가 나타냈나요? 요 루트 GL분의 B제곱이네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GL분의 B제곱. 수정해야 됩니다. GL분의 B제곱. 뭐, 길로는 맞네요. 상관없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표면 장력이 중요한 그런 유체 유동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이 중요한 유체 유동에서 외부 수가 정의되는데 이 외부 수는 어떻게 또 정의가 되느냐 하면 관성력 나누기 표면 장력에 의한 힘입니다. 표면 장력이 있으면 이건 힘이 아니죠. 단위 길이당 힘입니다. 에 의한 힘을 하는데 이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F surface tension에 의한 힘이다. 알아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요? 기본적으로 시그마에다가 길이, 특성 길이에 비례하겠죠. 딱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 길이라는 것은 비례하겠죠. 즉 이것을 관성력 아까 로 V 제곱 L 제곱을 시그마 L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면은 시그마분의 로 V 제곱 L이 구해질 겁니다. 이것이 웨버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비례하니까 관성력 나누기 중요하면은 즉 웨버는 관성력 나누기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의 상대적인 절대 이꼴은 아니고요. 이런 비례한 그런 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러수. 오일러수는 뭐 쉽죠. 오일러수는 델타 P를 압력에 의한 힘, 압력과 로 V 제곱. 이거는 항상 같은 크기겠죠. 압력에 의한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길이 L인 앞뒤에 압력이 델타 P가 차이 난다면 이 델타 P에다가 A, L제곱 여기에 비례하겠죠. 이것이 압력에 의한 힘입니다. 따라서 압력에 의한 힘을 관성력으로 나누면은 압력에 의한 델타 P L제곱을 관성력이 뭔가요? 로 V제곱 L제곱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 델타 P 나누기 L제곱은 없어지고 로 V제곱분의 델타 P가 되겠죠. 자, 이것은 델타 P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로 V제곱과 비슷한 이것도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면 되죠. 베르누이 델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같은 이 P와 로 V 제곱의 차원이 같습니다. 이 로 V 제곱의 차원은 뭐냐? 압력 차원입니다. 압력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P를 로 V 제곱으로 무차원 수죠. 무차원한 수를 우리는 오일러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데 이 따지고 보니까 이거는 뭐야? 압력에 의한 힘 나누기 관성력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베르누이 오일러 수도 뭐 무차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유체각에서는 오일러 수보다는 압력 계수 이렇게 해서 CP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 델타 P를 2분의 1 로브의 제곱으로 나눈 무차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P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 이거와 이게 동격입니다. 이걸 P2 플러스 P1 빼기 P2 하면은 로브의 제곱 이런 거에 같은 베르누이 방식 보면 이것이 1 줄어들면 얘가 1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가 컨스턴트 할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2분의 1 로브의 제곱이 P와 동격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압력 계수에서는 2분의 1 로브의 제곱으로 무차원한 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거꾸로 델타 P는 어떻게 되느냐? CP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곱하기 2분의 1 로브의 제곱을 하면은 델타 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압력 계수가 얼마다? 이렇게 되면 델타 P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설명한 동합과 같은 그래서 실제 요거보다는 요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음속으로 나누는 것은 마하수 잘 알고 있겠죠. 마하 넘버. 미국에서는 마크 넘버라고 합니다. 발음을 마크 넘버. 원래 독일 저쪽이겠죠.
마흐수가 되겠죠. 잘 알고 있죠. 속도를, 유체의 속도를, 물체의 속도를 음속 A를, 음속을 A라고 적었다면 음속으로 나눈 것이 막 넘버가 되겠고, 이것은 뭐 지금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성력과 압축력의 상대적인 비를 실제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이런 많이 사용되진 않고, 어쨌든 마크 넘버는 그냥 이대로 음속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표 7-3에 유책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무차함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레이놀즈 수, 프루드 수, 웨버 수, 오일러 수, 마하 수. 이거 외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무차원수는 이와 같습니다. 관성력 나누기 관성력과 점성력이 중요한 대부분의 유체이동에서 레이놀즈 수가 중요한 게 되겠고, 프루드 수라는 것은 자유표면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력이 중요한 경우는 배처럼 물체 표면에 떠 있을 때, 이때 중력이 중요한 유동에나 마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이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경우, 즉 자유표면 존재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 속에서는 자유표면이 없으니까 중력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중요한 그런 유체인 경우는 외부수가 중요할 것이고, 압력차를 구할 때는 이렇게 오일러수 또는 압력계수 CP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체각 1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압축성 유동은 유체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무차함수는 마하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장의 7의 6절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